다음에 이제, 우리, 요약집은 안 필게요. 칠판 잠깐 볼게요. 우리 공시지가 기준법 잠깐만 좀 볼게요. 공시지가 기준법. 자, 우리 보면, 우리 평택역 앞에 이제 뭐 광장도 있고, 이렇게 오다 보면 뭐 터미널도 있고, 이렇게 도로가 막 이렇게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평택역 옆에 이쪽 뭐 있는지 알죠? 그렇죠. 아주 좋은 데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이게 있는데, 이제 전부 다 평택 일동이거든요. 평택 일동인데, 1번 블럭과 2번 블럭, 3번 블럭은 가격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사거리, 큰 사거리를 끼고 있느냐, 골목길 끼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같은 행정구역이지만. 그러면, 일단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은 이 토지 중에 표준지를 주는 거예요. 1번 블럭에서는 A가 표준지다. 2번 블럭에서는 B가 표준지다. 3번 블럭에서는 C가 표준지다. 이렇게 곳곳에 표준지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표준지를 주는 이유는 여기 이런 토지들은 이 1단의 토지들은 A가 표준지니까 표준지하고 비교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해라. 그걸 갖다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구한다 해서 공시지가 기준법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공시지가 기준법.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토지 가격을 이제 좀 크게 해볼게요. A가 표준지인데 옆에 보니까 B 토지도 있고 C, D, E 이런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토지 가격을 알아보려면 표준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토지 가격을 이렇게 알아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가격을 구해라. 이게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일단은 우리 시험 책을 한 장 잠깐 넘겨보니까 167페이지 24번 있어요. 24번이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이게 순서가. 그럼 얘는 당분간 향후 몇 년간 못 나와.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일단은 그냥 이 책을 먼저 봅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표준지하고 비교해서 토지 가격을 구해. 예를 들어서 D 토지 가격을 알아보려면 표준지하고 비교해서 가격을 구하는데 먼저 첫 번째 그러면 D 토지 가격을 구하려면 비교해야 될 표준지를 먼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디? 표준지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어디에서 선정하는 게 타당하겠어? 당연히 인근 지역 내에서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지 선정을 먼저 해. 그리고 뭐 사정 보정도 하고 시점 수정도 할 수 있겠죠. 좀 이따 하겠지만 표준지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이에요. 근데 D 토지가 이번에 수용되거든? 근데 언제 수용이 되냐면 6월 14일 날 수용이 된대. 그러면 보상평가 하겠죠? 그 사이에서 1월 1일과 6월 14일 사이에서 시간적 갭이 있죠? 그럼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점 수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이제 어떤 비교 요인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구한다. 이게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이 순서는 이제 억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오고 절차도 나와요. 근데, 항상 거래사례 비교보면 전부 다 계산 문제가 이렇습니다. 분모가 사례부동산이 들어가야 돼요. 사례부동산. 분자가 평가 대상 부동산이 들어가야 돼요. 둘 다 기준값을 100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우세하면 우세만큼 더해주고 열세하면 열세만큼 빼주고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기준값 100을 주는 거죠. 분모가 뭐가 들어간다고요? 사례, 분자는 대상. 그럼 우리 연습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한번 표준지에 비해 대상 토지는 가로 조건 측면에서 10% 우세하다. 스톱. 이거는 몇 분의 몇이냐면 일단 둘 다 100을 쓰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대상 토지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표준지라는 놈하고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면 표준지는 사례부동산이 되겠죠.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표준지에 비해서 대상이 10이 우세하니까 100분의 110이 돼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다음. 대상 토지에 비해 사례 토지가 10% 우세하다. 그럼 일단 둘 다 100을 쓰는 거죠? 자, 누가 우세하대? 분모인 사례가 우세하죠? 그러면 1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까? 110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 풀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고 풀게요. 우리 요게 나와. 토지 가격 기준표란 게 나오네. 토지 가격 기준표는 뭐냐?
이런 개별 토지 가격을 알아볼 때 표준지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는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역 요인이라든지 도로와 붙어 있는 가로 조건, 획지 조건, 지세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 그런 요인의 차이가 얼마 날 때마다 얼마의 금액을 가감해라라고 기준이 되는 표가 표준지 공시지가야. 아니지, 토지가격 기준표야. 그럼 다시 A가 표준지라고 그랬죠? 나머지 토지는 전부 무슨 토지라고 불러주냐면 개별 공시지가라고 불러줘. 그러면 어디? 토지 가격 기준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할까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할까요? 당연히 기준이 되는 걸 기준으로 작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굴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기준표를 작성하면 이를 통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는데 활용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거든요. 그러면 볼래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표준지 공시지가의 비교 평점과 대상 토지의 비교 평점이 있어. 그러면 뭐 가로 조건 무슨 조건 막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100, 110, 90, 80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뭐 임의로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표준지는 전부 다 100을 주죠. 왜 그런지 알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표준지가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표준지를 딱 기준으로 잡아놓고 대상 토지가 표준지하고 또 우세할 수도 있고 열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표준이 다 100이야. 그러니까 대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좀 달라지고. 또 그리고 더 결정타가 있어, 우리 시험에. 100분의 110 곱하기 100분의 90 치면 깔끔하게 답은 0.995 나와.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래? 110분의 100, 90분의 100. 한번 눌러봐. 얼마 나오는지. 100 나누기 110 곱하기 100 나누기 90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 나오는지. 0.909 뭐 더럽게 나오죠, 답이? 안 떨어지고 더럽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를 100을 집어넣고 계산해야지 답이 딱 떨어지거든. 그래서 분모가 맨날 100인 거예요. 아무튼 우리 이제 계산 문제 풀어볼 거예요. 일단 절차 문제 하나 하고요. 절차 문제 저기 18번 절차 문제 좀 해볼게요. 18번 절차 문제 해볼게요. 자, 이제 기출 문제인데 A군 B면 C리 자연 녹지 지역 내 공업용 부동산 비교 방식을 평가할 때 옳은 거. 자, 기억. C리의 자연 녹지 지역 내의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다면 인근 지역 내에 없대. 그러면 동일 수권인 인근의 D리 얘는 유사지역이 되겠죠. 자연 녹지 지역에 소지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한다. 뭐 이건 괜찮아요. 인근 지역 내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없으면 유사지역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기억은 괜찮고요. 니은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 수정 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이게 통계청이 틀렸네. 냅둬.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해서 산정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고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야 돼요.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 틀렸고요. 디귿. C리에 소지하는 유사 건물이 소유자 이민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저가로 거래됐는지는 알 수가 없대요. 그러면 사정 보정이 안 되겠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는 선택하지 않았다. 타당한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기억과 디귿이 맞다. 이것도 기출 문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공시지가 기준법 관련된 문제만 먼저 계산 문제 해보고 차근차근 해볼게요. 우리 25번부터 가봅시다. 25번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25번 풀고 이제 제가 따로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던 유형을 살짝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일단 25번 먼저 보자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기준 시점 현재 대상 토지 가액을 구하시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000원이에요. 근데 공시지가 기준 이후에 기준 시점까지 지가 변동률이 10% 옆에다 상승이라고 써주세요. 상승. 이제 실제 기출 문제가 이제 이게 이제 실제 기출 문제 살짝 수정 바꾸는 건데
논란이 됐어요. 아니 지가 변동률이 10%라고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해야 되는데 요 당시 나왔을 때는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다 막 많이 오르고 있는 시기여가지고 정답심사위원회에서 야 요즘 분위 봐라, 공시지가가 떨어진데 어디 있냐, 다 오르는 거지, 입 닥쳐, 뭐 이런 말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억지가 통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뭐씨 맞아 씨 하고 입 닥쳐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면 큰일 납니다. 상승인지 하락인지 정확히 써줘야 돼요. 상승했다라고 하고 풀어볼 거예요. 인근 지역 내에 소재하니까 뭐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 없고요. 그럼 일단 우리 이거 먼저 합시다. 여러분 곱하기는 2 곱하기 3 곱하기 4든지 4 곱하기 3 곱하기 2든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항상 우리 약속합시다. 먼저 기준 가격이 얼마인지 먼저 쓰고 그 다음 시점 수정하게 해요. 일단 10,000원이죠? 10,000원이다 시점 수정 먼저 합시다. 10% 올랐죠? 1.1배가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1.1배가 거기다가 가로 조건 보세요. 표준지 100, 대상토지 80이죠? 그럼 몇 분의 몇? 100분의 80이죠? 그렇죠? 대상이 위에니까. 접근 조건은 얼마? 100분의 90이죠? 그렇죠? 다음에 획시 조건은 100분의 11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 조건 둘이 100분의 100이니까 1 안 해도 됩니까? 오케이. 자, 볼게요. 그럼 요거 0.8이네. 0.9네. 1.1이죠? 싹 곱이 와요. 어머, 얼른 해. 박수를 쳐야지. 뭐하고 있어. 박수.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나. 자, 하세요. (8,712) 정도 합니까? 그냥 이렇게 싹 곱해주면 돼. 이렇게 요게 있고 일단 제가 그 전에 시험에 나왔던 비슷한 유형 살짝 문제만 살짝 보여줄게요. 예. 어떤 게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A 토지 가격을 구하려고 하는데 A 토지 인근에 표준지가 있어.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야. 200만 원. 예. 근데 자 시점 수정하는데 지가가 그 당시보다 5% 올랐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기준일이 1월 1일인데 가격 알아보고자 하는 날짜는 그 이후니까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에 대상 토지는 표준지에 비해 대상 토지는 가로 조건은 10%가 우세하고 환경적인 조건은 20%가 열세하다. 이랬을 때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대상 토지 가격을 구하시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똑같아요. 아까 푸는 거랑 똑같아. 자, 일단 우리 약속하자고. 이거 먼저 하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 먼저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냥. 자, 5% 올랐대. 그러면 0.05가 더 올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1 더하기 0.05 하니까 얼마? 1.05가 더 올랐다. 거기다가 가로 조건은 가서 봐.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10% 열세, 우세.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가로 조건 10% 열세니까 얼마? 100분의 90. 환경 조건 20% 우세. 100분의 120. 한번 눌러봐요. 대충. 얼마 정도 나와요? 220 얼마 나옵니까? 예,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풀기가 똑같아. 분모, 사례, 분자, 대상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23번 풀어볼 거예요. 23번 풀고 20번부터 차근차근 갈 겁니다. 23번. 자, 23번 바로 왼쪽에.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시지가 기준법은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유사한 밑줄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응? 뭘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해야 되겠죠. 기준을 기준으로 구해야지. 1번 틀렸죠? 예. 그래서 1번 바로 틀렸고요. 2번. 인근 지역 내에서 표준지를 선정해야 해요. 근데 만약에 인근 지역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수권 안에 유사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서 감정평가할 수도 있다. 다음 3번. 시점 수정은
이렇게 했을 때 지가 변동률을 적용한다라고 그랬죠? 자, 밑줄. 지가 변동률 적용한다, 밑줄. 그런데 4번. 만약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기가 적정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면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밑줄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또 밑줄 생산자 물가상승률. 아까 기출문제는 오답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라고 잘못 나왔죠? 아니죠. 여기처럼 뭐 생산자 물가상승률 적용한다. 이렇게. 네. 다음 5번. 원가 방식이나 수익 방식으로 토지 가액을 산정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공시지가 기준법을 통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한 가액들을 비교해야 된다. 이게 맞는데 별로 의미 없는 소리예요, 이거는. 예, 됐고. 자, 일단 요 공시지가 기준법 관련된 내용 한번 해봤고요. 다음 이제 또 20번 문제 이제 다시 거꾸로 가볼게요. 문제 풀이 방식은 똑같은데, 이놈 자식은 왜 사람이 이렇게 귀찮게 막 이것저것 많이 써놨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몇 개만 나오지. 그래도 해봅시다. 차분하게. 자, 먼저 거래 가격이 얼마예요? 10억 쓰고 우리 약속하자고. 약속. 시점 수정 먼저 하자. 예, 약속한 거예요. 그럼 거래 시점의 가격 지수가 100인데 저 밑에 기준 시점의 가격 지수가 120이죠. 이런 거지 같은 놈이 원래 시험이라면 바로 옆에 써주는 거거든. 원래 옆에 써줘야 되거든. 근데 막 헷갈리라고 여기 써놓고 쪼하면서 써놓고. 그래도 우리가 참고합시다. 그럼 뭐야? 100인데 120이니까 100분의 120, 1.2배가 됐다 이거네. 그럼 바로 그냥 1.2 써도 되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위에서 또 차근차근 합시다. 세 번째 점에 보니까 거래 사례 부동산의 면적이 1000이야. 그럼 대상 부동산의 면적도 나오겠지. 이 거지 같은 왜 또 저 밑에 또 내려놨어 또. 아무튼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자고. 자, 그러면 사례가 1000이잖아요. 대상 900이죠? 면적 끝났어요. 다음 네 번째 점. 거래 사례는 10% 싸게 거래해야 됐대. 부모인 사례가 10% 싸게 거래됐대. 몇 분의 몇? 90분의 100. 다음 다섯 번째 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사례 부동산보다 10% 우세해야 돼. 그럼 몇 분의 몇? 100분의 110. 이제 안 빼먹고 다 했어요. 이제 끝. 이거 다 하면 돼. 다 하면 돼요. 예. 자, 계산기로 해보니까 10억 곱하기 1.2 하고요. 자, 눈치 있으신 분은 1000분의 900이 100분의 90하고 똑같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럼 약분 되거든요, 바로. 근데 그런 거 잘 못하신 분들은 계산기 몇 분만 누르면 끝나는 거니까 스트레스 내가 봤을 때 나는 왜 약분이 되지? 모르겠다. 그럼 그대로 하는 거야, 그냥. 해가지고 여기다 곱하기 900 나누기 1000, 곱하기 100 나누기 90, 곱하기 110 나누기 100 그렇게 하면 돼요. 약분할 줄 아는 분들은 이게 약분이 된다는 사실 아니까 건너뛰고 가도 되고, 그런 거 헷갈리신 분들은 하지 말고 그냥 다 눌러. 다 눌러봐야 몇 초 차이도 안 나. 예, 다 해보세요.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 나와요? 12억. 13억 2천인가요? 13억 2천 나오죠? 그렇죠. 답은 4번이에요. 4번. 13억 2천. 오타 났나 보지. 못 빠졌어요? 못 빠졌어? 잠깐만 해보자. 첫 번째 점 거래 사례 가격 넣고요. 두 번째 점 100 120 넣고, 세 번째 점 면적 넣었죠. 네 번째 점 거래 사례는 10% 싸게 팔렸다 넣었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점 대상 부동산이 저 밑에 저거 하나 빠졌구나. 하나 더 빠졌. 맨 밑에. 그러니까 이 시제점 이렇게 많이 안 준단 말이에요. 맨 밑에 저기 하나 빠졌구나. 사례 부동산이 10% 우세한 게 하나 있네요. 110분의 100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이것도 다 약분돼 버리니까 결국 12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아무튼 풀이 방식은 똑같은데요. 실제 시험은 통상 한 요 정도 수준, 많이 나오면 이렇게 4개 정도만 가고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많이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굳이 복습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하는 요령만 하면 돼요. 문제 풀이는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 예? 그렇게 해두시고. 자, 근데 이제 은근히 이제 21번, 22번이 이제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21번 같은 경우가
한 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한 번 나오고 지금 그 이유 안 나왔는데 한 번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제 한번 가볼게. 21번. 임금 표준액지와 비교한 대상 토지의 특성이 다음과 같다. 임금 표준액지와 대비한 대상 토지의 개별 요인 비교치는 얼마냐 보니까 대상 토지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근데 이 중에 300제곱미터가 왕경사래요. 왕경사는 300제곱미터. 그다음에 나머지는 평지랍니다. 평지. 그러면 평지는 당연히 700제곱미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어디? 왕경사 부분은 인근 표준액지에 비해서 40% 감가가 있대요. 그러면 표준액지에 비해서 대상 토지 왕경사 부분은 40% 감가니까 100분의 얼마입니까? 60이죠? 그리고 평지는 감가가 없대. 그러면 사례 토지하고 똑같다. 100분의 100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볼래요? 왕경사가 전체 토지 0.7이죠. 그렇죠? 평지는 0.3이죠. 평지는 0.7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100분의 60은 0.6인가요? 100분의 100은 1이죠. 예, 그러니까 가중평균 이용해라 이 개념이에요. 가중평균. 그러면 0.3은 0.6하고 곱하고 0.7은 1하고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0.3을 0.6하고 곱하면 0.18이 되겠죠? 0.7을 1하고 곱하면 0.7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0.88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요. 자, 근데 예진 시험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왔거든. 오늘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어차피 푸는 방식은 똑같아. 근데 이렇게 해보자. 이제 이건 답이 나왔으니까. 전체 토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완경사와 평지와 극경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완경사는 전체 토지의 30%가 완경사, 평지는 50%, 극경사는 20%다. 완경사는 인근 토지에 비해서 감가가 없고 평지는 오히려 10% 우세하고 극경사는 20% 열세하다고 했을 때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시오. 한번 해보세요. 아까랑 똑같이 가면 되거든요. 한 번만 해봐요. 한 번만. 자, 볼까요? 왕경사는 전체 토지의 0.3이죠. 근데 감가 없으니까 100분의 100이니까 1이야. 그러면 왕경사는 그냥 0.3이 되겠죠? 다음, 평지는 10% 우세야 돼요. 100분의 110이죠. 그럼 1.1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0.5 곱하기 1.1 하면 0.55가 되겠죠? 자, 극경사는 20% 감가래요. 그럼 100분의 80이죠. 그럼 0.8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0.2 곱하기 0.8 하면 0.16이죠? 세 개 썩 더니까 1.01 되겠어요? 그쵸. 예. 아무튼, 여기 이제 시험에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한 번 나오고. 근데 한 번쯤 더 나온다면, 이제 그때 시험은 아까 여기 있는 문제처럼 전체 토지 중에 일부는 왕경사고 일부는 평지다. 딱 두 개만 줬는데, 한 번 더 나온다면 하나를 더 주면서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풀이 방식은 항상 똑같다. 풀이 방식은.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 카페에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거 올려놨어요. 우리 계산 문제 특강했던 거 그거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계산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8시간 돼 있고 아마 작업을 해서 배속이 되게끔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뭐 1.5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자꾸 계산 문제를 계속 보셔야 돼. 계산 문제를. 그래서 계산 문제가 뭐 한두 문제 나와야지 안 보고 넘어가지. 7개에서 11개 사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래. 그러면 계산 문제는 9개, 10개 딱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그때 책자 있죠, 책자. 그 책자 있으니까 그 책자 활용해가지고 계속해서 계산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오늘, 내일 사이에 또 그 기출문제 있어요. 뭐, 다른 거 다 않고 이것만 했어요. 그 수요 공급하고, 투자 이론하고 금융만.
가장 이제 비중이 큰 그 부분만 기출문제 뽑아내가지고 우리 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서 했던 거 아니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같이 자료는 지금 올려놨거든요. 자료는. 그래서 그것도 자료도 출력했다가 그 동영상 그 올라오면 해가지고 기출문제하고 계산문제는 계속해서 보셔야 돼. 계속. 예. 그래서 그게 기본으로 깔리고 나서 우리 이제 9월달 하는 수업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돼야지 학교론에서 계산문제 제껴가지고 학교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민법도 뭐 그 모양인데 뭐 학교로까지 다 제끼면 뭐 어디서 점수를 얻나? 손 누가 키우나?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아무튼 카페 있는 거 계속 잘 활용하세요. 예. 자, 카페에다 뭐 선생님 너무 잘생겼어 이런 거 쓰지 말고. 자,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또 풀어볼 텐데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문제. 예. 어디 보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는 경우에 상승식 냅둬버려. 다 곱해서 가는 게 상승식이에요. 근데 여지껏 시험에 상승식이란 말을 2번 줬거든요. 근데 그 말을 없어도 다 상승식이야. 그냥 냅둬. 지역용의 비교치가 얼마냐? 단 가격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100이다. 그러면 어디? 우리는 무조건 100분의 100이죠? 100분의 100이죠? 예. 그러면 어디? 첫 번째 박스를 보니까요. 기타 조건이 플러스 3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103이겠다, 얘는. 누가 103이야? 대상이. 왜? 사례는 전부 100으로 묶어놨거든. 그러면 플러스 3은 대상이 103이다. 마이너스 2는 대상이 98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요거 바로 그냥 0점 몇, 1점 몇으로 바꿔서 그냥 해봅시다. 우리 접근 조건은 3이 크니까 1.03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곱하기 환경 조건도 1.03 하면 되겠죠? 그렇죠? 곱하기 가로 조건 1.02 곱하기 접근 조건 1.04 곱하기 행정 조건은 0.98 자, 싹 곱하면 돼. 이 계산은 계산기 하는 거예요. 계산기가. 왜 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 했어요? 미안해요. 난 째려본 줄 알고 또 한마디 하려고 그랬지. 앞으로 수업 시간에 불만 있는 사람 때 이야기했어요. 바로 박수 쳐줄 테니까. 아까 빨간불 불만 있어요? 있으면 이야기해요. 네. 우리하고는 불만 있으면 바로 박수 쳐줄 테니까 모든 걸 돈으로 다 해결하면 돼. 모든 걸. 자, 나왔죠? 대답하지 마. 답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 지금 우리 계산만 풀어왔는데 다 똑같아. 분모 사례고 분자 대상이에요. 예, 분모 사례, 분자 대상. 예, 그렇게 하면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뭐 답은 3번인가요? 그래요. 네. 자, 이제 넘겨서 26번 이제 가볼 거예요. 26번. 우리 184. 이제 감정평가 세 가지 방식 중에 수익환원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구하는 가격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수익가격 또는 수익가액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좀 이따 우리 이제 문제풀이 하면 저번 주에도 나왔지만 좀 이따 또 나오고 실제 시험도 물론 그렇게 나왔고 이제 수익환원법이란 이렇게 나와. 수익환원법이란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서 수익가격이라는 소리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볼 때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 판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가야.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빌딩이야. 그럼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수익성 측면에서 가격을 알아본다 해서 뭐 수익 가격이지 그냥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이라면 수익성 측면에서 이 물건의 가격을 구한다. 수익 가격. 이 수익 가격은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순수익을, 순영업소득을 자, 딱 한 번 나왔어요. 발생이 아니고 뭐? 예상. 시험에 전에 이게 한 번 나왔어. 어떤 부동산으로부터의
지난 1년간의 순수익의 실적에 틀렸어. 지난 1년간의 순수익의 실적이란 것은 이미 발생해버린 순수익이다 이거죠. 근데 이건 발생한 거 예상되는 거예요.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눠서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본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환원이율은 투자 자본에 대한 자본 수익률과 플러스 자본 회수율로 구성된다. 그냥 한번 읽어봐요.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 시작.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 이 둘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때? 딩동댕 맞췄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나? 색깔이 달랐지? 자본 회수율은 감가상각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투자자 갑돌이가 100억 원이란 투자 자본을 통해서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해. 그럼 당연히 투자 자본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수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구 수익이. 그래서 갑돌이는 100억을 투자해서 나는 10억 벌어야지, 즉 10%를 벌어야지. 이게 바로 투자 자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에요.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이론 때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이다라고도 들어본 적이 있었죠. 이게 그냥 할인율이야, 할인율.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100억을 은행에다 집어넣고 1년간 10억 원의 이자 수익을 받는다면 이 10억은 온전한 순수익이 돼. 왜? 내 투자 자본 원본 손실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행에 집어넣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건물 산 거야, 건물을. 그러면 1년 동안 10억, 10%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부동산에서 1년 동안 1억만큼의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1억만큼 감가상각이 발생한 거야. 즉 100억이 1억 1%만큼. 그럼 만약에 아무런 대책 없이 10억만 벌어버리면 10억 벌기 위해서 1억만큼 가치가 까였잖아요. 그럼 실제 순수하게 버는 건 9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자기가 10억을 벌고자 한다면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만큼 그만큼 플러스 알파 더 벌어야 돼. 11억을 벌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1억만큼 감가상각만큼 가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했던 목표 수익률인 10억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인데, 자본 회수율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감가상각률을 말하나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알아둬야 돼. 토지, 건물 둘 다 부동산이지만 하나는 영속적이고 하나는 영속적이지 않아. 건물의 환원이율에는 자본 회수율이 포함돼야 될까요? 포함돼야 되지.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니까. 토지의 환원율은 자본 회수율이 포함돼야 안 돼? 안 돼.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의 환원율에는 자본 회수율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 소리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 뭐가 나오느냐? 토지와 건물에 적용하는 환원율은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소리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럼 일단 이론 강의를 먼저 좀 다 하고 나서 문제를 풀게요. 여기서 이제 환원율 결정 5가지 방법이 이제 은근히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요약집 저기 큰 3번 보니까 환원율의 결정이 있죠. 양가로 1번, 2번 그따위 거 별로 안 중요하네 우리 시험에. 양가로 1번 시장 추출법. 시장에서 유사한 매매사를 통해서 환원율 알아본다. 됐고요. 양가로 2번은 나오긴 나오는데 오답을 주진 않아요. 조성법 또는 요소구성법에서 환원율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을 반영해 가면서 환원율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시험에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 그냥 조성법에 의한 환원율은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더해감으로써 결정한다. 뭐 오답을 유도하지도 않아. 사실 오답이 나올 만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넣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지만 어떤 투자자라는 사람이 바라보냐에 따라서 위험의 크기는 달리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 주관적이라고 했던 거 들어봤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평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 대상 부동산 위험에 대해서 A 평가사, B 평가사, C 평가사 어떤 평가사가 바라보냐에 따라서 위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험률을 결정할 때
평가사의 객관성이 확보된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학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나왔는데 객관적이다 하면 무조건 틀리다는 거. 사람 나오면 무조건 뭐다?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그건 대비를 안 해도 다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시험이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세 번째. 자, 투자 결합법이 있어요. 결합은 동일한 하나의 것을 결합한다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거? 다르니까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결합 나오면 다르다라고 나와야 돼요. 예. 그러면 물리적 투자 결합, 자, 기출지문 3개 나오고 계산 문제도 한 번 나왔어요. 자, 들어볼게요. 기출문제 3번 나왔어요. 3번.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서는 토지에 적용하는 환원율과 건물에 적용하는 환원율은 동일하다. 다르죠. 물론 설명도 했지만 결합 나오면 무조건 다르다야. 다시.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서는 복합 부동산의 경우 토지에서 발생하는 순수익과 건물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이 동일함으로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뭔 말인지 몰라도 틀린 거죠? 동일 나오면 안 되거든. 다름으로 이를 분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거든. 다음.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서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르다는 데 착안하고 있다. 맞아, 틀려? 맞죠? 뭔 말인지 몰라도 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찍는 거. 그 기출문제 3개 있어. 그러니까 결합 나오면 전부 다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돼요. 네. 다음. 4번. 에로드법 있어요. 우리 뭔 말 나올지 알죠? 뭐야? 오케이. LCX. LCX. 에로드법은 세전 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돼, 안 돼? 안 돼. 세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의 영향 반영한다면 무조건 틀린다라고 해야 돼. 틀린다. LCX. 자, 찍어봐요. 에르두법에 의한 환원율 결정 시 부동산의 보유 기간 중에 지분 형성분, 처분 시 어떤 가치 상승분, 그 다음에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한에 따라서 내 지분 형성분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다. 왜 X? 왜 X야? 그냥 모르면 맞는 거지. 여기 세금만 찍으라니까 세금만 X라니까. 그 시험에 딱 그것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나오면 맞다 그래요 그냥. 근데 세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반영이 됐단 말이야. 근데 세금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쓰잘데없는 소리 했어요. 물론 시험이 나오긴 나왔지만 필요 없는 소리야. 그 방금 했던 소리에 세금이란 말이 있었어 없었어? 그럼 맞는 거야. 근데 에르두법에 의한 환원율 결정은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여러 편 나왔어. 다음 중 에르두법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에르두법이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게 뭐냐 이거지. 1번 순영업소득, 2번 영업경비. 얘는 세전 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전 그 이전까지는 다 반영이 된 거야 지금. 예. 4번 영업소득 세율 몇 번? 4번 LCX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다음 5번 부채 감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법에 의한 이제 환원율은 제가 돈 밀릴 때 공손하게 하라고 그랬죠. 저기요, 저 대부 좀 부탁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당 상수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부채 감당률. 예, 이렇게 저 대부 좀 부탁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좀 이따 문제 풀면 부채 비율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아주 싸가지 없이 나왔어요. 왜냐면 여러분 대부 비율을 알면 부채 비율을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왜냐면 대부 비율이 50%면 자기 지분이 절반, 부채가 절반이니까 부채 비율은 100% 아닙니까? 그럼 서로 알 수 있는 것끼리 고발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돈 빌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저 대부 좀 부탁해요. 부탁해요가 뭐예요?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은 순인 거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일단 됩니다. 일단 문제 앞쪽에 있는 거 좀 먼저 좀 풀고 사실 이쪽은 이제 계산 문제가 이제 하나가 나와요. 나오는데 좀 물어보는 영역이 좀 많아. 이게 이쪽이. 그러니까 비교 방식까지는 문제가 딱
정해졌어. 푸는 방식이. 근데 요거는 좀 약간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표 유형 정도만 풀고 나머지는 안 풀어도 괜찮은 거야. 근데 원가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은 반드시 문제풀이가 돼줘야 됩니다. 예. 일단은 우리 문제를 좀 볼게요. 26번, 27번 좀 봅시다. 일단 26번. 자, 수익 방식의 평가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수익하는 법에서는 장래 산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임대료 산정하는 방법이다. 맞네요? 그죠? 내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우리 저번에도 이 문제는 있었어요. 원가법은 가액 구하는 거고, 적산법은 임대료 구하는 거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가액 구하는 거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료 구하는 거고, 수익환원법은 가격 구하는 거고, 수익 분석법이 임대료 구하는 건데, 이렇게 시험에 기출문제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오답으로. 그거 제가 저번 주 그랬죠. 우리 저번 주 이 자리에다 뭘 썼냐면,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 수익성 해가지고 무슨 방식, 무슨 법 해가지고 쭉 틀을 나열해가지고 하면서 작년에 가로놓기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가로놓기 대신에 요따위 지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 무슨 법은 가격 구하는 건지 임대료 구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지. 화낸 거 아니었지만 조심하세요. 이거 수익 환원법이잖아, 환원법. 뭐 구하는 거야? 가액 구하는 거지, 가액. 1번 틀렸어요. 2번. 부동산의 시장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 알아보는 값이다. 소득을 많이 창출하는 부동산일수록 가치가 크다는 인식. 맞죠? 됐고요. 수익환원법은 미래를 현재 가치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개념이에요? 가치 개념이에요? 가치 개념이죠. 5번. 가격 원칙 중에 미래를 예측한다 하니까 예측의 원칙과 관련돼 있겠죠? 5번. 장래 예상되는 순영업소득을 기반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전통적 소득 접근법이라 하는데 냅두세요. 네. 근데 사실은 요약집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184페이지 영업수지 계산 과정을 잠깐 보면 요약집 잠깐 보면 그 순영업소득 바로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통적 소득 접근법 잔여하는 법이라고 보이세요? 혹시? 그쵸? 요거. 아니, 못 찾으면 됐어. 이게 순영소득이거든. 이게. 여기 바로 수익 가격은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순영업소득을 환원이율로 나눈다. 요걸 갖다가 전통적 소득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오답 안 내니까 냅둬 버리세요. 가만 놔두고. 아무튼 26번 답이 1번이 틀렸고요. 27번. 틀린 거. 작년에 요런 거 나왔죠. 뭐 비슷한 거. 수익 가격은 순영업소득을 기대율로 나눠요? 환원율로 나눠요? 환원율로 나눠요. 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다. 1번 틀렸죠? 2번. 순영업소득은 유효저소득, 저소득에서 영업경비 차감해서 산정한다. 이런 건 절대 오답 안 나와. 냅둬. 3번. 환원이율은 대상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장래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이다. 그 비율 옆에다 수익률이라고 써봐. 써봐요. 수익률이다. 이제 잘 보세요. 좀 이따 이제 계산 문제 나와요. 계산 문제 나오는데, 요런 가지고 요런 가지고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어디? 순영업소득이 1억이다. 네, 1억이다. 자, 환원이율이 10% 0.1이다. 그러면 부동산의 시장 가격은 10억인가요? 맞죠? 그죠? 근데 이제, 환원이율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어디? 2는 3분의 6이야. 맞죠? 그럼 2는 x분의 6이다. 그럼 x가 3이겠죠? x 알아보려면 2하고 둘이 자리바꿈해라. 내내 알려드렸죠? 우리. 그러면 결국 x는 2분의 6이니까 3. 그래요? 그러면 환원이율은 이 둘이 자리바꿈하면 돼. 이렇게. 환원이율은 순수익을 수익 가격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보자고. 이번 환원이율 해볼까?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짜리죠. 10억짜리. 순영업소득 1억이죠? 그쵸? 몇 %예요? 10%죠? 그쵸? 그러니까 환원이율은 그냥 수익률이라고 생각해. 10억 주고 사는데 1억 벌어? 그럼 10%네? 딱 그렇게 하면 돼.
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저기, 승수할 때, 그때 내가 이야기했거든. 좀 이따 아무튼 문제풀이할 때 갑시다. 예? 그래서 환원율은 그냥 수익률이라고 그래, 수익률. 10억 주고 사서 순용업소 1억이니까 수익률 10%다. 그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자, 됐고. 4번 됐어. 5번. 환원 이율에는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이 포함되다. 맞는데요. 자본 회수율 밑줄 쫙. 감가상각률 써봐. 자본 회수율은 자본 수익률 말고 자본 회수율. 감가상각률이다. 그러면 이제 잠깐 휴식을 했다가 28번부터 쭉 진행을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